근데 그거를 되게 말을 잘했어. 뭔가 이제 내가 하고 나서 1차 때 대학교 면접 본 거를 다 떨어졌어요. 저 진짜 1차 광탈. 답변 너무 잘했다.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 진짜 잘했거든요. 근데 합격인 거야. 예비도 아니고 합격. 학교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똥군기다 하면서 막 뉴스에 나왔었어요. 유명 뭐 항공과 대학교 막 이렇게 군기가 심하다 막 이거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고 보송보송 오늘은 메이크업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. 완전 좋은 제품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메이크업을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. 바로 이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 메디인랩 A2 스킨 밸런싱 프랩 패드예요. 이 제품은 때가 아주 촉촉히 충분히 들어있습니다. 한 장씩 낱개로 패드가 들어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얇고 잘 뜯기는 제형이에요. 그래서 얼굴에 붙일 때 뜯어서 안 붙는 면적까지 나눠서 붙일 수 있다고 해요. 여기는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거 남은 부분은 이렇게 턱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되게 얇다. 진짜 엄청 얇은 이 패드에 액체를 한 움큼 머금고 있어. 여기도 이렇게 코에도 이렇게. 이 패드의 사용법을 한번 볼까? 요거는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. 요게 수분 부족이나 각질이 많거나 유분이 너무 많을 때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패드라고 해요. 여기 한 통에 앰플 10개 분량 에센스가 들어있대요. 어쩐지 엄청 촉촉하더라. 피부 결 개선에 확실히 효과가 있고 피부 광채 개선, 데일리 케어나 아침, 저녁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3분에서 5분 정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라고 하네요. 그러면 제가 지금 3분에서 4분 정도 지났거든요. 요거를 떼고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괜히 권장 시간이 있는 게 아니야. 그렇게 떼보고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. 근데 얘가 생각보다 좀 건성용인가 봐요. 선크림은 요거를 쓰고 있고요. 제가 메이크업 하면서 대학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면접으로 학교를 들어갔었거든요. 썰을 풀어드리려고요. 저는 항공과를 졸업해가지고 그 입시 면접 준비를 했었어요. 승무원학원을 다녔었거든요. 그때 막 친구가 승무원학원 같이 다니자 준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승무원학원 하면서 학원을 다녔었어요. 근데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딱히 막 그때 인문계였어가지고 다른 학교 똑같겠지만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항공과를 잘 모르세요. 항공과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담임 선생님이 봐주시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막막하다 보니까 학원을 다녔어요. 그냥 기본적인 거는 좀 알려주긴 해요. 뭐 면접 질문, 답변 만들기 이런 정도는 알려주는데 사실 그게 혼자 해도 충분히 될 답변이었거든요. 지금 생각하면.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학원에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학원에서 막 스터디 룸 같은 거 대여할 때는 좀 편하긴 했는데 막상 학원에서 뭘 엄청나게 많이 챙겨준다? 그런 건 없었거든요.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때 전문대만 썼어요. 그 수시 지원 제한이 없어서 그때 1차 때 한 열 몇 배? 1차 때는 서울 쪽에 있는 뭐 동서울대학교 그리고 그 남양주에 경복대학교라고 있어요. 거기도 항공과가 있고 유튜버 미웃님 아시나요? 그분이 나온 항공과 그리고 이제 인하공전 국룰이죠. 인하공전 썼고 그리고 수원과학대학교랑 인하공전 한양여대 그때 막 한양여대도 막 떴다.
이렇게 컨실러까지 발랐고 저는 파운데이션을 저의 애착 파데가 있어요. 에스티로더. 이게 되게 건조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진짜 잘 맞더라고요. 이 에스티로더가. 이 복합성 피부에 딱인 것 같아, 내가 볼 때. 그래서 아무튼 1차 때 뭐 그렇게 해서 거의 한 10개 정도의 대학교를 썼고 학원에서 그런 걸 배웠다. 어피하는 방법. 뭐 이런 걸 배웠었어. 그래서 어피, 헤매 이런 거 다 제가 하고 갔고 무슨 자신감인지. 근데 헤매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아예 못했던 것 같아. 시골 사람이어가지고. 와,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?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게 있어? 막 이랬던 것 같아 그때는. 그래서 막 제가 혼자 해서 제가 혼자 막 지하철 타고 그러고 면접 보러 다녔거든요. 근데 어떤 대학교는 막 면접 날짜가 겹치는 학교도 있었어요. 유명한 대학교랑 겹친다 하면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면접 시간이 나오는 거를 내가 어디 대학교 어떤 면접을 볼지 시간을 잘 보고 만약에 겹친다 하면 이제 본인이 더 가고 싶은 학교를 택해야겠죠? 근데 다행히 저는 지원했던 대학교 중에 면접 시간이 막 겹쳐서 못 보는 대학교는 없었고 다 면접을 봤었어요. 그러고 제가 1차 때 면접 본 대학교가 1차 때 대학교 면접 본 거를 다 떨어졌어요. 저 진짜 1차 광탈. 면접 볼 때 되게 떨리더라고요. 제가 말할 때 경련이 일어나는지도 몰랐거든요. 그 면접 보면서 처음으로 느꼈어, 경련이라는 거를. 막 스터디 할 때도 경련이 안 일어났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경련이 막 바들바들바들바들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여기가 막 다다다다다다 막 떨리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경련 일어나면 다 보이거든요, 면접관들도. 당연히 말도 제대로 못했죠. 경련이 막 일어나니까. 그때가 이제 19살인 거잖아요. 면접한테 1차 때 다 떨어지고 망했다. 수능 보고 정시까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, 그때. 원래 수시로 많이 가는데 항공과는 정시까지 노려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1차 때 그렇게 다 먼저 떨어지고 2차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때는 대학교를 또 많이 안 썼어요. 이게 만약에 2차 때도 한 10몇 개를 썼는데 다 떨어지면 너무 아깝고 뭔가 1차 그렇게 다 떨어지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?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5개 정도밖에 안 썼던 것 같아요. 그냥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 인하공전, 수과대, 그리고 집 가까운 경복대 뭐 이렇게. 근데 인하공전 면접은 사실 잘 기억도 안 나요. 면접 너무 짧게 그냥 빠르게 지나가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제가 붙었던 대학교 면접은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거든요. 좀 특이하긴 했어, 그 면접 분위기가. 어땠냐면 저는 일단은 2차 때 수과대학교 최초합을 해서 수과대를 갔는데 면접 시간이 되게 늦었어요. 그때 거의 마지막 타임이었던 것 같아. 한 4시 막 이럴 때였는데 다들 이제 면접을 시간이 늦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면접이랑 뭐 겹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참을 한 거예요, 저희 조가. 저는 4시까지 기다렸거든요, 그거 면접 보려고. 근데 또 막 그 면접 보려고 기다리는데 그 승무원하고 같이 다니자고 했던 친구랑 면접 날이 겹쳐가지고 걔는 낮이었고 걔는 한 12시? 막 이랬어요. 1시, 12시? 그리고 저는 4시였는데 아빠차 타고 간다고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좋다 하면서 저는 같이 갔죠. 갔는데 이제 친구가 면접 보고 나와서 기다려주겠대. 어차피 또 다시 가야 되니까. 그래서 친구랑 막 수다를 떨었어요, 저는. 대기 장소가 그 학식 먹는 데였거든요. 수과대 그 본관에 보면 학식 먹는 데가 1층에 있는데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떠들다 보니까 긴장이 풀린 거야. 근데 긴장이 하나도 안 돼. 그래서 막 면접 준비는 열심히 했었거든요, 그때. 저 수능 공부 안 하고 맨날 면접 준비하러 다녔어가지고 답변을 일단은 뭐 다 내가 아는 질문들이긴 했어. 그러니까 긴장만 안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. 긴장이 되게 풀렸대. 근데 이게 보통 한 6명이서 조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호명을 해줘요.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호명을 하면 몇 조 하면서 이제 움직여요. 그 본관이 수과대가 1층이 학식 먹는 데고 2층, 3층이 이제 강의실이거든요. 그 강의실에서 면접을 봤는데 호명을 하면 그 수시 면접 도우미 해주시는 선배님들 있잖아요. 저희 조가 저 포함 2명인 거예요. 근데 저랑 같이 면접 보는 친구가 교복을 입고 온 거예요. 교복 입고 와도 되기는 하는데 약간 항공과 면접은 면접복 입고 가는 게 좀 정석이긴 하거든요.
그 면접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거를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, 교복을 입어야 되는 학교가 있었다. 한국교통대학교인가? 거기가 이제 교복 권장인 학교였었던 것 같아요, 제 기억으로는. 근데 아무튼 이제 저는 면접복 입고 있고, 그리고 제가 키가 되게 커요. 제가 170인데 수과대가 키 큰 사람을 되게 좋아한대요. 거기가 좀 한 70, 제 동기 중에는 73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고, 저는 거기서 평균이었어요, 키가. 그리고 막 65 정도 되는 친구들은 좀 작다고 생각하고 맨날 힐 엄청 높은 거 신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. 아무튼 제가 좀 키가 큰 편이어서 뭔가 그 교복 입은 친구에 비해서는 제가 좀 더 눈에 띄었을 거예요, 아마. 그리고 그때 막 입시 준비한다고 살도 엄청 많이 뺐어가지고 지금보다 진짜 5, 6kg 덜 나갔을 때였는데, 면접관 분이 한 3명 있었고 질문을 이제 하시는데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? 이거랑 그리고 최근에 가장 재밌게 봤던 책이 무엇입니까? 요거를 질문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수능 준비를 아예 안 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자습시간에 맨날 책 읽었거든요. 너무 심심한데 핸드폰 못하지. 그래서 그냥 그때 막 소설책을 엄청 읽었어요. 당시에 덕혜옹주 그 손예진님 나오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거든요.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소설책을 또 읽었었어요, 그때 야자 시간에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면접 답변을 덕혜옹주 얘기로 막 답변을 만들었었거든요. 덕혜옹주라는 책을 읽고 그 덕혜옹주라는 조선의 마지막 황녀 막 너무 감명 깊었다.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. 그래서 나는 그렇게 신념 있고 똑부러진 사람이 되고 싶다.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되게 말을 잘했어. 뭔가 이제 내가 하고 나서 찢었다. 답변 너무 잘했다.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 진짜 잘했거든요. 그래서 그 답변하고 나왔는데 면접 좀 잘 본 것 같은데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질문 중에 존경하는 인물. 존경하는 인물은 제가 그때 고3 때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었거든요. 윤리와 사상 공부하는 걸 좀 좋아했어요, 그때. 왠지 모르겠는데 윤리와 사상에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공자님이 모든 사람을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. 모두를 사랑해라. 그 말을 또 와닿았나 봐. 그 19살 때 심금을 울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존경하는 인물을 공자라고 하고 그 얘기를 막 했어요. 공자 선생님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다. 저는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가족이다 생각하면서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, 그리고 공자를 제일 존경한다 라고 말했었어요. 나름 그때는 막 되게 특이하다 막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. 이 특이한 답변 너무 좋은데? 인상 깊을 듯? 막 이러면서 답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입시 준비하면서 면접 잘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. 근데 사실 기대는 안 했어. 왜냐면 광탈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면 또 실망이 크잖아요. 그래서 기대는 안 했어요. 기대는 안 하고 그러고 집에 가서 며칠 뒤에 그거 결과 이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요. 그래서 결과를 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뭐 기대도 안 하고 들어갔어. 근데 합격인 거야. 예비도 아니고 합격. 제가 1차 때 예비를 뭐 몇만 번째를 받았었거든요. 진짜 그 예비 번호를 주지도 말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너무하다 막 이랬었는데 만 몇 번을 받았었는데 1차 때 2차 때 그냥 합격 이러는 거예요. 합격이라고? 하면서 막 엄청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수과대를 입학을 했고, 수과대가 되게 멀어요. 그 수원도 아니고 거기가 화성시거든요. 화성시 보통리 막 되게 시골 있어요. 거기 막 멧돼지도 나오고 조심해야 돼요. 산 밑에 있어가지고 자취를 시작했었죠. 자취를 하면서 원룸을 구했어요. 근데 진짜 학교 후문 바로 앞에 있는 원룸이었거든요. 근데 거기가 1층이어가지고 여름에 돈벌레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. 그래서 진짜 돈벌레 때문에 힘들었지. 그 1층 사는 게 참 좋지가 않아. 좀 무서웠어요. 거기가 완전 시골에다가 막 외진데 있고 막 그래서 제 동기들은 학교 바로 앞에서는 많이 안 살고 뭐 영통이나 인계동 아니면 이제 수원대학교 쪽 수원대학교가 가까워요. 그 수과대는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는 수원대학교까지 셔틀버스가 무료였어요. 셔틀버스가 10분에 한 대씩 있었고 거의 10분 거리여가지고 무료로
운행을 했었습니다. 이 아이라인 요게 진짜 좋아요. 요게 캔메이크 거거든요. 캔메이크인데 진짜 슬림한 핏이에요, 요게. 그래서 점막 채울 때 진짜 좋습니다. 저는 속눈썹을 항상 붙여가지고 점막을 다 채우는 편인데 점막도 잘 채워지고 꼬리도 잘 그려져서 이걸로 무조건 아이라인을 그려요. 근데 이게 원래 한국에서 안 팔았었거든요? 일본 여행 갔을 때 쟁여놨었는데 올리브영이 입점을 한 거예요. 올리브영이 일 잘해요.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렸고 학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근로학생을 했었거든요. 학교 후문 바로 앞에 살다 보니까 근로학생에 선발이 된 거예요. 가까운 사람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조교님이. 그치, 왜냐면 지각하면 안 되니까 가까운 데 사는 친구들이 좋잖아요. 그래서 바로 제가 됐어요. 이게 조교님들은 엄청 무서워요. 그리고 이게 조교님들이 어피어런스나 뭐 이런 거를 다 잡기 때문에 반대표나 과대표, 부반대표, 부과대표 뭐 이런 애들이 진짜 무서워합니다, 조교님들을. 그리고 과사에 자주 가는 그런 친구들이 조교님도 무서워합니다. 근데 저는 약간 그때 막 뭣도 모르는 막 약간 신입생인데 조교님들이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니까 저는 무섭지가 않았죠. 그리고 과사에 있으면 교수님들이 엄청 막 뭘 챙겨주세요. 조교님들이랑 아무래도 좀 친해지다 보니까 막 그때 우리 반대표 친구가 과사에 가야 되는데 좀 무서웠나 봐요. 그래서 나한테 저 같이 가자, 과사 같이 가자. 그래서 같이 가고 막 그랬었어요. 제가 입학 전에 큰일이 있었거든요. 학교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똥군기다 하면서 막 뉴스에 나왔었어요. 아직 등록금도 안 낸 애들한테 그때 페이스북이 유행할 때였거든요. 페이스북 메시지로 막 선배님들이 친구 추가를 걸어요. 그럼 이제 메시지를 이제 인사를 돌려야 돼. 막 뭐 안녕하십니까, 뭐 예비 17학번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한 학년에 200명이거든요. 근데 그 200명의 사람들한테 다 다른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야. 이제 막 본인들끼리 이제 단톡방 같은 데다 이제 공유를 했나 봐요. 얘 복붙했다 막 이러면서. 그래서 막 그런 걸로 막 뭐라 하시다가 뭐라 했어요. 막 선배님들이 복붙하냐, 답장 빨리 안 하냐, 뭐 이런 식으로. 그 다른 학교도 붙은 다른 친구가 막 대신 전해드립니다 뭐 이런 거였나? 아무튼 뭐 무슨 채널 페이지가 있었는데 페북 페이지 거기에다가 이제 고발한 거지. 유명 뭐 항공과 대학교 막 이렇게 군기가 심하다 막 이런 식으로 고발한 거야.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막 엄청 퍼져가지고 뉴스에도 나왔어요. JTBC 뉴스에 나오고 엄청 그게 화제가 된 거지. 그래서 그 캡처본에 포함되어 있는 선배님들 몇 명은 휴학을 했어요. 뭐 어떤 과목 하나를 F를 받으면서 그냥 휴학을 해버렸어, 그 사람들은. 그러면서 학교에서 군기 이런 거를 되게 못하게 막았었어요, 제가 입학했을 때. 조교님들이 나한테 군기 잡는 애들 있어 요즘에?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거든요. 요즘 그런 애들 있어? 하면서 막 못하게 하려고 막 저한테 막 물어봤었는데 한 번은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는 말한 거긴 한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꼰지른 거긴 하네요. 아무튼 한 번은 막 등교를 하고 있는데 완전 오르막이에요. 근데 저 멀리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. 근데 위에 선배님이 있어. 그러면 막 뛰어가가지고 우리 무조건 구두 신었어야 됐거든요. 1학년은 최소 진짜 한 7cm 구두를 신었어야 됐어요. 이제 요즘은 안 그럴 건데 그때는 좀 그런 1학년과 2학년의 뭔가 그런 규칙? 구두를 신고 저 멀리 선배님 보이면 막 이렇게 뛰어가요. 구두 신고 막 다다다다 막 뛰어가. 그럼 딱 선배님 앞에 서가지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? 하면서 인사를 해야 돼요. 근데 내가 그때 뭐라 했지?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막 이랬나?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랬는데 인사 똑바로 안 해요? 막 이러는 거예요. 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? 하고 내가 인사를 다시 했어. 근데 그때 한겨울이었거든요? 근데 우리가 한겨울에도 패딩을 입으면 안 돼요. 패딩을 입으면 안 돼서 막 코트에다가 치마에다가 구두 신고 막 뛰어가서 인사를 했는데 너무 추우니까 내가 그때 막 스카프 같은 걸 했거든요. 스카프 빼라고 막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스카프를 뺐어. 빼고 머리가 그게 뭐냐, 어피 다시 해와라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머피를 다시 했던 것 같아.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조교님한테 말을 했지. 조교님 그런데 혹시 스카프를
하면 안 되는 거냐?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. 근데 조교님이 아니 뭐 그런 거 없는데? 막 이런 거예요. 누가 그래?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, 선배님.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. 약간 많이 막 뭐라 하는 선배님들 몇 명은 조교님들 누군지 알아. 그래서 혹시 얘? 얘? 막 이러면서 막 말씀하시다가 내가 이분이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. 근데 저희가 맨날 과세 있으니까 선배님들도 제가 과세 있으면 보잖아요. 그리고 제가 근로학생의 일이 사물함 열쇠를 안 가져오면 그거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게 제 업무였어요. 근로학생의 업무. 저를 거의 다 아셨어요. 그 많은 학부생분들이. 그래서 저는 학교를 생각보다 편하게 다녔다. 별로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. 근데 요즘 항공과는 뭐라 하는 사람이 없긴 할 거예요, 지금도.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고요. 메이크업 완성. 한번 피부 결을 오늘 그 스킨 밸런스 요거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고 지금 보송보송 한 것 같아요. 이따가 오후에도 화장이 잘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데일리로 쓰기 진짜 괜찮은 팩인 것 같아요. 원래는 전에 그 당근 패드? 스킨푸드 당근 패드를 썼었는데 확실히 얘가 그 뜯어지는 그게 결이 있다 보니까 붙일 때 조금 더 유연하게 잘 붙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제품보다는 뭔가 더 촉촉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앰플이 10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제품들보다는 엄청 촉촉하겠죠?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결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잘 찢어져가지고 부분적으로 뭔가 피부가 좀 떴을 때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했고요. 이 패드 사용 후기는 제가 한 며칠 더 사용을 해보고 또 알려드릴게요.